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스 성공 전략의 김종성입니다. 우리 증시가 오늘은 좀 굳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연중 최고치로 마감한 이후에 오늘은 좀 주춤한데요. 풍력 기자재주, 그러니까 조선 기자재들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세에서 좀 반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건설주를 비롯해서 철도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폭을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여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 기조는 유지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여전히 매도세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어떻게 전개될지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실 분들은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니군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이 점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M&A 호재로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국내 증시는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00선을 돌파한 이후에 추가 상승이냐 차익 실현이냐 사이에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수 1820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6포인트 내린 181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1822포인트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잠시뿐이었고요. 전반적인 움직임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1810선 중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면서 오늘장에서 5일선을 지지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수급 상황 체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매수 규모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현재 오늘장에서는 1,400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투신권의 펀드 매매 물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200억 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8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개인은 역시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요. 50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2,000억 원 가까운 매수 물량이 들어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직까지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6포인트 오르면서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상승 탄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480선 초반에서 횡보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5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회복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스닥은 0.3% 상승한 48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은 어제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도 포지션 나오고 있고요. 기관이 장중에 매도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개인 쪽에서 60억 원, 기관이 30억 원 정도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쪽에서 오늘까지 꾸준하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90억 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 초반에서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그 흐름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원 10전 오른 1,124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달러 매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계의 경계감까지 부합되면서 상승 압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많이 눈에 두드러지는 종목은 바로 건설주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 회복 기대감과 그리고 해외 수출 모멘텀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이 2.7%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4% 오르고 있고요. 대림산업이 3.9%, 한라건설이 수익 개선 기대감이 호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제한폭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 기관 쪽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유지되고 있고요. LG디스플레이가 3%, 포스코 ICT, 일진디스플레이까지 LED주까지 상승 흐름을 탄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한화그룹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금 의혹에 따라서 검찰에서 하나그룹에 압수수색을 들어간 상황인데요. 이 소식에 하나그룹주들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1.8%, 하나증권이 2% 내리고 있고요. 하나케미칼만이 1%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철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TS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한국 고속철도 사업에 관심을 표현하자 상승세가 어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봅니다. 남광토건이 강보합 유지되고 있고요. 특수건설이 4.8%, 하이로코리아가 5.8%, 우원개발이 7% 가까이 급등하면서 철도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게임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용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상황에서 큰 폭의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NC소프트는 신작 게임 기대감으로 5일 만에 반등한 상황입니다. 3% 오르고 있고요. SK컴즈가 3.6%, 엑토즈소프트가 5.8%, 온미디어가 6% 가까이 오르면서 게임주들이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운송 장비주들을 사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전기, 전자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들어서 하루 걸러 조정과 상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어떻습니까? 네, 여전히 외국인 매수 그리고 기관의 매도라는 이런 수급의 양극화 현상이 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횡보세를 보이면서 5일선 지지력을 확 테스트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힘겨루기 싸움이 지속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펀드 환매 압력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는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숨고르기 과정에도 불구하고 5일선에서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1820선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그래도 외국인들은 시장의 대세는 상승이다. 이런 쪽으로 좀 베팅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외국인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 5거래일 연속 매수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 매수 강도 또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거래일 또한 2조 2천억 원 이상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글로벌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가 단기 저항대인 121선 그리고 201선을 상향 돌파했다는 점은 투자 심리에 좀 안정을 찾아주면서 글로벌 증시 또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글로벌 증시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은 외국인들 매수가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의 상당 부분이 프로그램 매수세라는 점을 좀 감안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최근 강한 베이시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 가격 차이가 굉장히 확대됨에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에서는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을 편승해 외국인들이 이런 프로그램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시장의 긍정적인 분위기가 반영된 걸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베이시스가 좀 약화될 경우에는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도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의 매매 패턴에 좀 과문심을 가지실 부분에 있어서는 현선물 가격 차인 베이시스와 그리고 글로벌 증시의 121, 특히 미국 증시 121선과 201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좀 저항선에 많이 부딪혔었는데 그 선을 넘어선 이후에 소비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그마저도 약간 불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100포인트 정도 넘어서면서 상승하면서 1810선까지 넘어섰다는 점은 중기 저항대까지 넘어섰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향후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대금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레벨업 과정이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다만 펀드 환매 압력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이틀 동안 9천억 원 이상 매도세 펀드 환매 물량이 출회되었고 그리고 최근 1800선을 넘어선 이후에는 2조 원 넘는 펀드 환매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자면은 외국인 매수 세력이 꾸준히 유입될 경우 어느 정도 수급적인 힘겨루기가 예상되고 그리고 선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의 꾸준한 상승 흐름 예상되고는 있지만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말 그리고 10월 초 9월 말과 10월 초가 지나기 전까지는 실질적인 모멘텀이 강하게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1850에서 1860선의 단기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단기 분기점이라는 점에 있어가지고는 뭐 큰 상승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시장 흐름을 본다면은 업종별 차별화,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나 종목별 매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IT가 반등을 하면서 좀 긍정적이게 볼 수도 있겠지만 IT의 저가 매력은 높겠지만 아직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업종군인 증권, 건설, 철강, 금속, 운수장비 업종에 좀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 화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상승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그렇게 해서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경제 지표는 기대치보다 안 좋게 나왔는데요. 다른 쪽에서 이슈가 나오면서 또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별로 좋게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조업 지수나 산업 생산 같이 경제 지표들 모두 다 예상보다 좀 안 좋게 나왔고요. 그 이외의 호재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 자사주 매입이나 또 M&A 같은 기업발 호재였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했지만 관심이었던 지표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점, 이 점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는 경제 지표, 금요일에 소비 지표 쪽으로 좀 이제 관심을 좀 돌릴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쪽을 보면은 지금 한 2% 가까이 내리고들 있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긴축 소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또 위안화 절상 얘기 나오고 또 대출 규제하고 은행 업종의 자기 자본 비율을 상향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 쪽도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 한 0.3% 정도 좀 약보합 정도 시장에서 좀 어정쩡하다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수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어제 일본의 환율 시장 개입까지도 있었고 미국 지표도 불발된 상황에서 중국의 긴축이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앞에서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는 한데 지금 투신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죠.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시장에 계속해서 부담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펀드 환매가 9월 들어서 2조 원대라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죠. 개인 자금이 증시를 주도하는 성격은 원래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이탈 속도가 너무 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급이 완전히 지금 외국인에 의존하는 그런 상황인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이런 외국인 매수 강도를 완전히 상쇄시킬 만한 그런 강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펀드 수익률에 불만족했기 때문에 직접 투자로 전환하거나 또 랩 상품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증시 주변 자금 추이를 보면 펀드에서 직접 투자로 이동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증시를 완전히 이탈하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번 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종합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었죠. 종합지수는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수익증권 같은 경우 지금 빨간색 선이 종합지수고요. 고객 예탁금이 검은색 선이고 말씀드린 그 주식형 수익증권 결국 펀드가 파란색, 푸른색 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종합지수가 이제 계속 오르는데 잠시 멈칫했었던 그 파란색 선의 하락 속도가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죠. 9월 들어서요. 펀드 잔고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 수치를 보면 9월 들어서 한 2조 4천억 정도가 줄어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검은색 선이 크게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9월 들어서요. 예탁금이 증가한 수치가 1조 2천억이 증가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펀드에서 이탈한 자금의 절반이 펀드에서 직접 투자로 이동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9월 한 달 동안 개인 순매도 규모가 어제까지 1조 3천억이었기 때문에 예탁금 증가한 것은 거의 개인 순매도 금액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순수하게 이제 펀드에서 이탈한 그런 자금 규모만큼 시장을 이탈했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살펴본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이렇게 부담이 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삼성그룹주들이 좀 많이 약세를 보인 점이 시장의 포커스였는데요. 이러한 악재성 재료도 좀 찾아볼 수 있지만 수급 쪽의 영향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주도주 성격의 대형주들이 이제는 돌아가면서 반락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한 LED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이후에 어제 같은 경우 삼성 SDI하고 제일모직 등의 종목이 6%대 큰 폭으로 반락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LG화학으로 또 그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올랐던 종목들이 이제는 또 돌아가면서 내리는 그런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락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펀더멘탈에 좀 이상이 생겼다, 뭐 이런 확인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재료들인데요. 이런 재료들은 한마디로 보면은 수급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서 하락하니까 하락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관 매도로 잡히지만 결국 개인의 환매로 인한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펀드에서의 자금 이탈이 나타나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수급을 악화시키는 것이고요. IT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많이 속해 있으니까 업종 전체적으로 불리한 수급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주도주 위치에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추세 이탈을 하니까 자칫 순환매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형주 강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9월 한 달간 수익률을 보면 대형주가 한 4.8% 올랐고 대형주 말고 이제 중형주는 5.2%. 결국 대형주가 4.8이고 중형주가 5.2면 한 0.4% 정도 중형주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대형주는 보통 이렇게 종목들이 대부분 동행을 하는 그런 성격이죠. 중형주의 경우는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점이 많다라는 점 본다면은 종목별로는 탄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봐야겠죠. 자본금 규모별로는 0.4%지만 종목별로는 탄력이 상당히 크고 대형주보다 단기 시세에서 월등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신고가 종목 중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현대엘리베이터나 뭐 세아베스틸, 국도화학, 금호석유, 롯데미더파, STX 같은 종목들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대형주라고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자본금 규모를 보면 중형주거든요. 그리고 또 중형주 상승률을 선도했었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기업 규모로 볼 때 대형주로 인식하기 쉬운데 시장에서는 중형주로 구분되기 때문에 약간 좀 헷갈리는 거고요. 대형주 수급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를 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매를 할 때 포트폴리오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서 이 종목들을 선정을 할 때 조금 배분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지금 중형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이 부분 역시 고려를 좀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본금 규모별로 이렇게 중소형주를 선호한다 이거보다도요, 대형주 같은 중소형주를 좀 잘 골라볼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목 이름만 들어보면 대형주 같은 중소형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LG상사나 SK케미칼이나 S&T중공업이나 호텔신라, 삼성정밀화, 코롱,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게 중형주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시장 상승기에 대형주로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는 건 좀 상식적이죠. 시장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니까 상승기에 대형주로 접근해야 된다는 논리는 맞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지수 상승률이 얼마나 더 클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다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지수가 올라가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형주와 대형주를 좀 접근할 때 병행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씀드린 그런 종목들이 또 시장의 중심에 이렇게 서 있다는 점들, 이런 종목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포트폴리오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율을 조절을 한다면은 대형주와 중형주의 비율을 보통 상식적으로 한 7대3이나 8대2까지도 이렇게 줄이겠죠. 중형주를요.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한 6대4나 적극적인 투자자는 한 5대5 정도까지도 한번 올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형주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중형주 때문에 마음을 졸이셨던 분들께서는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었던 그런 중형주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들 종목들에 대한 접근,
뭐 전략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들 종목들이 사실 접근할 때 어렵거나 아니면 좀 가슴 졸이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중형주로 편입되는 거는 자본금 때문이지 사실 움직이는 것이나 시장에서 취급받기는 거의 대형주 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LG상사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를 접근할 때면은 누가 이거를 중소형주다 이렇게 좀 평가서를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정고점을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상승이 이루어진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정고점까지 좀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시기까지 좀 기다려볼 필요 있고 그 추가 하락이 약간 좀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1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일 이동평균선 사이가 적절한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종금증권 최일종 팀장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계속해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일단은 기관의 매물을 이겨내지는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500억 이상의 순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한 점은 오늘 대규모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0억 이상의 프로그램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투신 쪽에서의 그 적극적인 순매도, 기타 법인과 보험과 은행, 뭐 이런 쪽에서의 기관 순매도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누르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증시가 이제 최근에 연중 최고치라는 부담 속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 보면서 관망하는 그런 쉬어가는 지금 자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업종별로 차별화되는 그런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업과 전기전자, 중공업과 유통주들의 강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금융주들의 약세 흐름이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주가 지수를 조금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전체적으로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1,500억의 순매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는 690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 72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들 100억가량의 순매수, 개인 쪽에서 67억의 순매도, 기관 쪽에서는 40억의 순매도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건설 쪽으로는 매기가 꾸준히 쏠리고 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불안했던 전자전기 업종, 일부 업종에 한해서 외국인들, 기관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전기전자 쪽의 순매수 쪽은 기관 쪽에서의 순매수가 좀 강하게 붙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을 보게 되면 이제 현대모비스라든가 KB금융 그리고 신세계, 현대건설, KTNG 등으로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순매도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포스코라든가 현대중공업, 삼성SDI, 대우조선해양과 하이닉스 등으로 순매도를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들 쪽에서의 순매수 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요. 하이닉스와 삼성전기, LG디스플레이, 두산중공업, SKCNC를 순매수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울러 매도하는 종목들을 살펴보게 되면 LG화학과 현대제철 그리고 현대차, 신한지주, KB금융 등을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특히 대체적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 보고서 때문에 특히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동시매매 기관들 쪽과 이제 외국인들이 동시 순매수하는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 두산중공업과 KTNG, 삼성중공업, 현대홈쇼핑, 삼성물산 등으로 동시 순매수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좀 생소한 종목이 올라와 있네요. 어떤 종목인지 함께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는 이제 그다지 크게 변동은 없는데, 대형주 중심의 현 포트폴리오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라든가 호남석유, 두산인프라,
한진해운, STX 엔진 등은 대형주로서 기존에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 흐름이 시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종합지수가 고점 부위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상승 랠리, 가파른 상승 쪽에 그 수익률을 주는 그러한 흐름보다는 완만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포트폴리오는 중소형주 하나 이런 쪽을 포함시켜놓은 것도 좀 괜찮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이제 현대 DSF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유통업종의 이제 그 종목이죠. 일단 외국인들의 소폭의 연속 순매수에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모멘텀이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지역 경기, 지역 울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 경기의 회복, 작년에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원가율 하락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라는 점을 이제 모멘텀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실적을 살펴보게 되면 2분기 매출액이 695억, 영업이익이 61억으로서 작년 동기 대비로 해서 6.7%, 18.9% 각각 견조한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당사의 그 울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당사가 이 지역 내에 주요 산업, 특히 조선 쪽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의 업황이 좀 개선이 되면서요. 소비의 증가세가 점증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유통주들의 강세 모습, 그리고 업황의 전체적인 개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지역 기반을 둔 당사의 좀 주가의 모멘텀 이런 부분도 좀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제 그 거래량이 좀 부진하다라는 점, 그런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당장에 매매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인 그 횡보 국면에 계속해서 국면 진입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합 정도의 9,06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잡는 추격 매수는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거래량이 부진하기 때문에 따라서 밑으로 받쳐놓는 그러한 매수가 좀 유효하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9,100원 정도 사이까지의 분할 매수를 한번 권해드리겠고요. 중기적인 측면에서 한 2달 정도로 이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주봉상으로도의 어느 정도 상승 가능성, 이런 업황 개선에 의한 실적 개선 이런 부분을 생각해봤을 때 1차 목표가는 11,000원 정도를 좀 설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부분은 이제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500원 정도 선, 121선 부분이 어느 정도 하회하게 되면은 손절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스피드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지금 화면으로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룡승천님 연결되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다소 급등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빛과전자인데요. 최근에 빛과전자는 이틀 연속 상한가 치고 나서 이틀 조정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송수신 모듈 등 광통신 부품 전문 제조업체로서 동사는 정부에서 발주하는 향후 광해선 분배기 5XC라고 하는데요. 광모듈 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향후 3년간 100억 원 정도를 지원받는 그런 그 선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녹색성장위원회에서 기가 인터넷망 구축 사업에 따라 FTTH 및 ODL 광통신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서 향후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이 180억대밖에 되지 않는 현재는 조금 올라와서 190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요. 거의 시가총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연구 비용으로서 3년 동안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에 성공할 경우 향후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향후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실적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급등 구간에 있지만 5일선 지지를 받는 흐름이라면 공략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현재 이틀 연속 상한가 후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고요. 또한 전일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 라인을 지켰기 때문에 향후 2, 3일 내에 다시 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점에서 목표가 4,500원을 제시해드리고 매수가는 보합권 내지는 3,000원 전후에서 매수에 가담하는 전략과 다만 급등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일 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바로 매도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2,900원을 오늘 장중 저점 부분이 되겠죠. 오늘 장중 저점 부분을 이탈하지 않는 이러한 흐름일 때만 보유 전략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직 소형주기 때문에 큰 물량을 사기보다는 조금 사서 추세를 보는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룡승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문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죠. 연예계에는 강호동이 있고 증권업계에는 동양정금증권의 최희승 대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기분이 네. 상당히 좋아 보이시는데 네. 일단 장은 좀 답답하거든요. 그렇죠. 네, 기분 좋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답답하다고 하셨는데, 왜냐면 이제 워낙 그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심하기 때문에 아마 투자자분들께서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겁니다. 1800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화학주 내지는 조선주, 철강주 쪽으로, 이제 매수가 집중이 됐고, 전기전자라던가, 이제 금융 섹터 쪽에서는 전혀 뭐 매기가 없었어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주도주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금 현재 주도주인 화학, 조선, 철강 이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1800대 초반 내지는 1800을 한번 깨고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서 기존 주도주였던 전기전자 내지는 금융섹터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뭐 기관과 외국인, 그러니까 펀드 환매 물량 대 외국인의 매수 물량의 이제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현재까지는 외국인의 좀 판정승이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도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매수에 1,500억 근처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1,800 초반까지 좀 밀렸을 때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 낙폭 상당히 크죠. 이런 쪽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는 전략,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순환매가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조선주, 화학주, 철강 쪽의 비중을 다소 좀 축소하시면서 기존에 오르지 못했던 전기전자, 금융섹터 쪽으로 한번 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차기 상승 섹터로 뭐 전기전자와 함께 금융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주가 부진합니다. 네. 마침 또 올라온 종목 자체가 또 부진한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KB금융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4,553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비중은 30%고요. 손실이 있는 권역이고 오늘 좀 악재성 재료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금융업종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뭐 바젤3 이후에 금융섹터 단기적으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역시나 지금 계속해서 좀 바닥권에서 지금 그 상승과 하락의 이제 밴드 구간을 좀 좁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실적 회복은 이제 연말 올 연내에 아마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현재 IMF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예상을 한 4%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금 한국의 이제 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불식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금리가 좀 인상이 돼야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 지금 단기적인 어떤 접근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본다면은 일단은 연내 혹은 연초에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동안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좀 충당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뭐 PF 손실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DTI 규제도 완화하고 금리도 이제 동결을 하면서 뭐 부채를 이제 가계 부채 부담을 좀 줄여주면서 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도 마련을 해주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좀 긍정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돌발 악재 등 이런 재료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고 차트를 잠깐만 볼까요?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계속 밴드 구간은 좁혀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좁혀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제 한 47,500원 정도가 이제 변곡점이 되겠죠. 변곡점 이후에 하락 내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을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54,500원 정도 수준이시기 때문에 일단 매도보다는 바닥 다지기 이후에 밴드 구간 축소 이후에 상승 패턴으로 턴어라운드를 한번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융 쪽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연관지어서 증권업종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업종 마찬가지로 기대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1800 돌파한 이후에 올라갈 것이다 해서 뭐 한때 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좀 거래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량이 좀처럼 많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증권주들 1800 돌파 기대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계속 상승을 해왔는데 제가 항상 증권주에 대한 상담을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는 랠리가 시작되기 초반과 랠리가 끝나는 마지막 불꽃쇼 항상 그 두 가지를 항상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800 돌파하는 시점에 이미 한번 상승 파동이 나왔죠. 2차적으로 큰 파동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제 반락하기 바로 직전, 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기 직전에 한 번 더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거래량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그동안에 증권주들이 워낙 횡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거래량이 큰 폭으로 좀 터지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18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은 증권주들의 충분히 그런 의미 부여는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 지금 만약에 신규를 매수하신다거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보류하시길 바라겠고 일단은 대우증권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최근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1800 돌파하면서 201선 지지를 받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가까워져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지금은 일단은 신규 매수보다는 일단 전고점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매수를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내지는 저항받고 떨어질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물량 차익 실현하시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대부분 증권주들이 비슷한 흐름일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전략, 지금 1800대에서는 다소 좀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시원한 답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수 의견을 묻는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삼성정밀화학을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권역에서 과연 매수가 가능한 권역인지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삼성정밀화학 기술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보고 계신 화면인 일봉의 화면인데 지금 뭐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단은 지금 현재가가 지금 오늘의 저가네요. 오늘 저점이 63,200원인데 현재가가 지금 그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자, 바로 121선과 지금 맞닿기 바로 직전입니다. 121선 지지에 실패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6만원 내지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한 만큼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 지금 매수하신다기보다는 어떤 매수보다는 약간 좀 관망을 하시면서 돌아선 타이밍에서 분할 매수를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지금 현재 패턴에서 만약에 종가 부근에서 밑꼬리 달면서 쭉 올린다라고 판단했을 때 어제 뭐 삼성전기나 오늘 같은 경우에 SDI 같은 경우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밑꼬리 올리면서 종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종가 관리 해준다 그러면 일단 분할 매수를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라겠고 121선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121선 지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고 2차적으로 6만원대 깨지는지 지지받는지 한번 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매수다 아니다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은 매수의 메리트는 있습니다. 메리트는 있지만은 자, 지금 현재 가격이 63,000원이죠. 6만원이면은 대략 지금 한 5% 이상 또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고,
5% 쉽게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관망해보자. 하지만 일단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봤는데 동종 업계에 대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해화학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네. 이 업종 분석까지 함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에그플레이션 관련주로 묶으려면 묶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죠. 네. 이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6,8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손실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네.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뭐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남해화학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17,500원에서 변곡점 그 이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추세선은 지금 사실 살짝 소폭 이탈하면서 추세가 지금 하향 쪽으로 좀 꺾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 최근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조금 큰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큰 그림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자, 지금 현재 추세대 구간에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대 구간에서 단기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밴드 구간 상단에 묶여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 추세선 상단 박스권의 상단에 좀 묶여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저항에 부딪혀서 한번 좀 하락할 가능성 쪽에 좀 무게를 둘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가격이 16,800원. 지금 현재가가 16,600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상승을 한다고 해도 대략 한 17,500원 부근,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렸던 17,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좀 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주가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 포스코입니다. 5개월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5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네. 비중 70%입니다. 포스코 그리고 또 한국전력 관련해서 질문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고 이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이 가격 단가가 비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비중도 많아요. 네.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조선주들이 가면서 뭐 철강주도 앞으로 이제 중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10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석 속에서 바닥을 다지고 이후에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매수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 지금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최근에 이제 상승하던 파동이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일단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따라서 지금 현재는 201선과 121선이 만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상승 쪽으로 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거래량이 될 건데 거래량 같은 경우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포스코도 물론 수혜를 받겠지만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후판을 생산하는 동국제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포스코 현재 지금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상단 박스권 상단 한 60만 원대까지는 한번 보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뭐 철강 가격의 뭐 추가적인 인하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당분간 좀 나타나기 어렵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따라서 60만 원대를 일단 상단으로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121선과 201선이 만나는 한 47만 원 정도, 47만 원 정도를 한번 지지선으로 삼고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 자체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비중은 사실 지금 조선주가 사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매물이 좀 나오고 사실 9월 달에는 그 철강 가격 인하에 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은 크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20% 언더로 해가지고 10%, 10%씩 좀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 자, 47만 원 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탈하면은 손절하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일단은 유효하겠고요. 네. 짧게 매매하시는 60만 원대까지 47만 원에서 60만 원 뭐 짧으면 짧을 수 있고 클 수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60만 원대까지는 한번 좀 상승해주지 않을까. 비중은 20% 언더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저희가 대우조선해양을 엮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 비중은 따로 써주시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비중 그리고 또 매수 시점까지 남겨주시면 더 상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우조선해양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매수가가 23,000원대시면은 일단은 지금 뭐 수익 구간에 있으시니까 아마 네. 뭐
추가적인 매수 내지는 매도에 매도 대한 쪽으로, 네. 예, 의견을 아마 좀 구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이제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큰 수주를 여러 건을 해내면서 이제 주가가 상한가도 가고 뭐 그룹주 전체적으로 좀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역시나 뭐 조선주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반기 때 올해 목표 수주액의 50%가 약간 미달되게 달성을 했는데 나머지 50% 그럼 언제 수주하겠습니까? 목표치 아마 하반기 때 수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미 하반기에 반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제부터 좀 수주 랠리가 본격적으로 좀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뭐 KDX 프로젝트라던가 뭐 네. 군함제조 따라서 뭐 천안함 사태 이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거든요. 따라서 조금 약간 어떤 방위산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 조선 업황 자체가 좀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는 만큼 현재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일단은 뭐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보유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거래량 실리면서 매도가 좀 출현된다 그러면 일단은 잘랐다가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런 부분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 지금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거래량 실리면서 음봉이 발생을 한다면은 일단 박스권 상단 부근인 한 23,5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셨다가 다시 한번 매수 진입하는 그런 전략 1번을 말씀드리겠고 네. 계속해서 뭐 매수가 들어와 준다면 계속해서 좀 수익 구간을 좀 늘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낙폭이 오늘 1.8% 나오고 있는데 네. 조금은 아깝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기다려 볼까요? 일단은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1.8%면은 뭐 크게 오늘 크게 매물이 뭐 나오는 그런 뭐 매도가 출현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까지 한번 엮어서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삼성 SDI에 대한 질문이 올라와 네. 있는데 삼성주들이 어제 예. 뭐 박살이 났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그렇죠. 많이 내렸었죠. 네네. 삼성 SDI가 매수하신 가격이 16만 9천 원이고 비중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반등이 있긴 있는데 그동안의 낙폭에 비해서는 좀 많이 모자라죠. 많이 미약한 수준이고 사실 이제 뭐 삼성전기라든가 SDI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뭐 20만 원, 30만 원 뭐 다 이렇게 애널리스트 보고서들 계속 나왔었죠. 네. 하지만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루머에다가 뭐 이제 뭐 삼성 그 SMD와 관련된 뭐 지분법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 그런 루머들이 계속해서 좀 악재들이 쏟아지면서 수익성 악화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뭐 이 SDI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한 50에서 60% 비중이 뭐 임대료 수입이라던가 내지는 노트북 2차 전지 관련된 수익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노트북이 뭐 태블릿 PC라던가 아이패드 관련해서 좀 약간 좀 시장 점유율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수요가 이제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최근 주가에도 좀 안 좋은 영향. 그래서 좀 하반기에 들어설수록 이런 노트북에 대한 그런 수요는 좀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현재 SDI 일봉 보고 계시는데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추세선 지금 그어놨는데 추세선 하단에 바짝 다가가 있는 모습 따라서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200일선에 딱 맞닿아 있는데 이 부분 하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좀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16만 9천 원이면은 지금 한번 선을 그어볼까요? 16만 9천 원. 자, 16만 9천 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고스란히 지금 뭐 단기 낙폭을 그대로 손실로 좀 떠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구간 15만 6천 원인데 어제 저점이죠. 어제 저점이었던 15만 3천 원 추가적으로 이탈하지 않는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17만 원대까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낙폭 과대에 따라서 단기 반등이라는 부분 측면이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앵고 관련해서 일본 정부에서 이제 개입하겠다라는 부분들도 또 악재에 좀 가담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앵고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런 지속될 전망. 또 하나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뭐 노트북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수요가 다른 여타 이제 가전제품 쪽으로 이제 확대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 때문에 뭐 앞으로의 그런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악재는 지금 단기적인 반등으로 17만 원권까지는 좀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색다른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한번 좀 지금 현재 비중을 써주시지 않으셔서 거기서 비중을 축소하라 내지는 전략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일단 그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상승에 염두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삼성 SDI 살펴봤고요. 이 종목 참 특이한 종목입니다. KCS에 대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KCC 오늘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제까지 하락세가 완연했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긴 했는데 이게 궁극적인 터닝 포인트인지 아닌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뭐 어떤 종목인지도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KCS 지금 한번 살펴보니까 한국 컴퓨터 지주에서 이제 물적 분할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고요. IT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고요. 지금 재무제표를 지금 바로 좀 살펴보니까 지금 물적 분할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올해 예상치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좀 매출은 한 200억에서 300억대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기업은 소규모지만은 일단 꾸준한 매출은 일어나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재무적인 분석이 지금 현재 뭐 당장 좀 불가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를 바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데 꾸준하게 하락하던 주가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단기 바닥을 좀 다지고 쌍바닥 형성 이후에 지금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렇게 상한가 갔을 때 문제는 역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자, 매도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매수 물량으로도 이렇게 상한가를 만들었는데 꾸준하게 이렇게 상한가가 계속해서 상승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문제인데 지금 거래량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 측면. 네. 따라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다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은 거래량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매수 가격이 있어요. 네. 7,040원이거든요. 7,040원이시면은 20%. 수익이 네. 엄청나시네요. 수익이 아니지 않나요? 7,040원이요? 네, 740원이 아니라. 그러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마음고생을 하고 계시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야, 그 가격대까지는 지금 제가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차트를 보고서는 7,000원대까지 간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적으로만 판단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21선 지금 뚫고 올라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래량 크게 실려주지 않으면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해주긴 어렵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한 3,000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좀 상승해 줄 수 있겠고 그 이후에 횡보 구간 이후에 어떤 폭발적인 모멘텀이 나와야 됩니다. 뭐 신규 기술 개발이라던가 어떤 뭐 공급 계약 체결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줘야만 예전에 이제 3D 관련 테마해서 KDC나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특별한 테마가 있지 않는 이상 그렇게까지 주가가 상승하기 좀 어렵고요. 세력들의 마음까지 제가 어떻게 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작은 매수로도 이렇게 좀 상승한 것을 보면은 일단은 매물이 크지는 않다라고 판단이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세력들이 좀 집중적으로 매집을 해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반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제가 장담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좀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비중을 점차 상승할 때마다 좀 줄여가는 그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S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들고 오셨나요? 네. 자, 오늘 한 건 터졌죠. 네. 비자금 관련해서 이제 압수수색 했다. 자, 바로 한화를 들고 나왔는데요. 자, 지금 지난주에도 삼성전기 제가 추천할 때 공포를 매수해보자. 삼성전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관점, 플러스 지금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없는데 오늘 압수수색한다. 그 얘기 하나 때문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거든요. 자, 주가 지금 현재 1.9%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추천하는 사유를 세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자금 수사에 대해서는 저는 단기적인 악재에 그칠 가능성이 좀 크다. 또 하나 하나케미칼이랑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양호하고 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상당했죠. 그리고 대한생명도 금리 인상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분법 평가 이익도 충분히 노릴 수 있다. 또 하나는 지금 방산산업 관련해서 지금 점유율이 1위입니다. 네. 그래서 방산산업 부분에 있어서는 현금 창출 능력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다. 라는 판단에서 하나를 이제 추천 사유로 들고 왔는데 네. 그런 사유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거는 당장의 지금 이슈이겠죠. 비자금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효성 같은 경우에 한창 잘 나가던 주가가 하이닉스 인수한다. 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나오면서 점화 기억하면 하실 겁니다. 하시다가 그 이후에 하이닉스 인수 폭이 나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주는가 싶더니 지능기업 유상증자 했다 안 한다 했다 다시 하고 그러면서 바닥을 기고 그 이후에 이제 9만 원대까지 이제 인수 폭이 이후에 9만 원대까지 상승하고
그 지금 현재는 역시나 뭐 실적과 관련돼서 효성 뭐 주가 날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10만 원 이상 돌파를 해주면서 하나도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뭐 효성 차트를 잠깐 한번 볼까요? 효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자, 효성 지금 차트. 자, 이때가 저만가 가고 이때가 이제 지금 하이닉스 인수 뭐 그 얘기 나오면서 갔던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인수 포기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다가 9만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그 이후에 뭐 지능기업 유상증자라던가 뭐 오너의 건강 문제 이런 것들로 이제 계속해서 매물이 출회가 됐고 그리고 네. 이제 비자금 수사가 이제 뭐 되기 바로 직전에만 해도 벌써 바닥 형성하고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6월 달에서 7월 달에 이제 비자금 수사가 마무리가 됐는데 뭐 사실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어도 일단은 그 얘기가 쭉 들어갔죠. 그 전에 한 달 전에 먼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 오늘 하나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자, 보실까요? 어제 거래량이 56만 3천 주, 지금 현재까지 하나 거래량이 178만 주, 뭐 이대로 간다면은 뭐 200만 주 가까이 지금 오늘 거래가 될 건데, 네. 자, 이 거래량의 주가는 1.9%밖에 안 빠진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런 부분이 이미 선 반영됐다는 측면을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서 어떤 뭐 수사 결과가 점점 양파 껍질을 벗겨지면서 새로운 어떤 국면을 맞이하지 않고, 그런 국면이 좀 악화가 되지 않는 이상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일단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뭐 한두 주 정도는 봐야겠지만은 일단 그런 부분들은 단기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비자금 수사 결과가 나오고 악재가 그냥 빵 터져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불확실성 해소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매수 구간은 한번 밴드로 한번 좀 정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매수 가격은 43,000원 적어왔습니다만은, 자, 하나 보시게 되면은 매수 가격 43,000원에서 한 38,000원 부근까지 한번 매수 구간을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추세선 상단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한 5만원 부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지금 제가 써온 거는 4만원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할 매수로 어디까지나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38,000원에서 한번 손절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자금 수사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악재 맞습니다. 악재 맞는데, 자, 그저께도 그랬죠. 비자금 수사 나오고 단기 반등 주다가 다시 한번 오늘 또 빠지는 모습. 오늘 2% 오르다가 빠졌어요. 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 소식 하나 때문에 2% 오르다가 4%, 그러니까 결국 4% 빠지는 이런 결과. 오늘 거래량 대비해서는 크게 빠지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양종금증권의 최희승 대리와 함께 많은 종목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